네, 오늘 시장 괜찮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특히 코스닥이 그간 못 올랐기 때문에 1.4%까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얘기 좀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폴란드 쪽 원전 수주 얘기도 있고, 뭐 민간 걸 수주했다, 정부 거는 미국이 가져갔다, 뭐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폴란드 얘기부터 좀 꺼냈지 않습니까? 한수원의 폴란드 민간 원전 수주, 이거는 뭐 100% 확실하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일단 LOI가 정확하게 말하면 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도장을 찍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우 높다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뭐 8, 90% 정도는 됩니까? 굳이 따지자면 80에서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이 반응을 했었죠. 네. 그러면 내용이나 규모,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이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부께 훨씬 클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은 어느 정도 규모고 비교를 조금 해주시죠.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네. 폴란드 원전 사업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1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6개를 짓습니다. 이거를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간 것이고요. 네.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발전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총 4기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말이 많았죠. 이제 발주가 발표 나기 한 2, 3일 전에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대로 팀 코리아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한국형 원전이 사실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니까 그거 맘대로 수출하지 말아라, 우리 허가 받아라 라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1차는 미국이 갖고 가고 2차는 한국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만 있지 원전을 건설하는데 가성비 높이려고 하면 한국 기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일단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네. 미국에서 1979년에 쓰리마일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40년 동안 사실상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못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 서플라인이 다 망가진 거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는 있는데 건설할 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이라던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미국의 현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랑 동맹을 맺은 이유도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갖춘 한국이 필요한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력을 갖춘 미국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전 1단계, 원전 2단계의 차이는 뭔가요? 그냥 프로젝트를 나누기 위한 그냥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1단계, 2단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뭐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단계 먼저, 2단계 먼저 이렇다기보다는 아까 1단계가 뭐 기반을 깔고 2단계는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냥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이렇게라고 총 보시면 될 것 10개의 원전을 폴란드가 지으려고 하는데 6개 먼저 짓는 건 1단계, 네. 그다음에 2단계는 4기를 먼저 짓는 거. 4개를 짓겠다. 정부가 선두로 나서서 6개 지을 테니까 나머지는 민간 자금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단계 사업에서 수주에 성공한 것도 미국이나 프랑스 대비해가지고 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절반 가격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짓고자 해가지고 한국을 선택한 거겠죠. 그렇다면 1단계 사업에도 우리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뭔가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설계도는 가지고 있는데 원자로라던가 펌프라던가 스팀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나 일본, 한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누가 만들었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하청업체로 들어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번에 소송 걸었지 않습니까? 이 소송을 건 이유가 좀 궁금해 보이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소송으로 계속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저희가 뭐라 그러죠? 로열티를 줬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즉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좀 봐라라는 견제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단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 히스토리가 있어요. 2009년 우리나라가 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었을 당시에도 네.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엔 두산에너빌리티, 당시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겠죠. 네네. 두산중공업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걸 소송을 철회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봤었을 때 이번 폴란드 건에서도 한국을 완전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다기보다는 만약에 너네가 들어가더라도 우리한테 조금 사업비는 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미국이 요즘 약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술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에 그냥 큰 의미 없이 지나갈지 또 발목을 걸지 좀 고민되긴 하는데 폴란드 외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곳에도 원전을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주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팀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수주를 준비하는 국가가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제 사업자 선정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수주가 이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지어주냐가 중요해서 우리나라와 경쟁력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경합 중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뺐습니다. 체코 정부가.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세 개 국가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경제성이 가장 좋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에 결정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시간이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에서 지금 IAEA의 핵사찰을 거절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을 하려면은 핵사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절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가 좋아지는 거를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내후년 한 2025년, 2026년까지는 원전 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시다가 네.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길게 투자 기간을 잡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주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한 반년 전쯤에 매입을 했다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파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간하신 보고서에 원전하고 수소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재밌는 견해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원전하고 수소하고 연결이 되나요?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천연가스에서 개질하는 그레이 수소가 있고 네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한 그린 수전해가 수소가 있죠. 네. 수전해 수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린 수소죠. 네. 가장 청정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경제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낮다라는 점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높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를 활용해서 이거를 수전해 하면은 수소를 더욱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정부에서 네네.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단순히 뭐 경제성에 의해서만 굴러가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랑 가치도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데도 원전의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면 그레이 수소를 빨리 더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원전주의 탑픽은 뭡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네. 원전주가 이제 대장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데 네. 저는 더 선호하는 거는 한전기술과 우진이라는 기자재 업체를 선호를 합니다. 네. 한전기술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퓨어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터빈도 만들고 풍력 발전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관련된 매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한전기술이 훨씬 더 베타
즉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 업체입니다. 어떤 거를 생산을 하냐면은 계측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압력이나 온도나 임계 질량 같은 거를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진이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원전 수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진 역시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서 이제 탑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의 전략으로 치면 지금은 우진이나 한전 기술에 들어갈 만한 시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폴란드 건이 이제 뉴스가 네. 나왔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주가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관심을 두다가 나중에 또 다른 수주권과 관련된 스케줄이 나왔을 때 그때쯤 관심 갖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남인식 연구원의 탑픽은 원전 관련 주들의 한전 기술하고 우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원전 관련주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원전 관련된 주의점은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원전 사업 자체가 발전 단가의 70%를 차지하는 게 이자 비용입니다. 네네.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사실 프로젝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작년부터 조금 확장된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폴란드 원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원전 관련된 관심주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